자, 이번 주는 6주차, 6강, 양중기 안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건설 장비, 차량계 건설 장비, 이런 장비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이번 주 이제 장비 중에서 양중기, 이 양중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죠. 이 장비하고 지금은 이제 그, 건설 분야에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장비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 2주째 지금 이 장비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고 있네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이번 주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항타기 및 항발기, 그 다음에 양중기, 지난주에 항타기 및 항발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좀 자세하게 항타기 및 항발기 공사 시에 어떤 위험 요인이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또 양중기 하면 이제 자재라든가 뭐 사람이 뭐 이제 올라가고 또 옆으로 이동하고 오는 그런 장비들을 양중기라고 그러죠. 이런 장비 사용할 때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타기는 이제 그 파일을 박는 거를 이제 항탁이라고 해요. 크레인의 붐의 발톱박기용 장치를 설치하여 파일을 타입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이제 항탁이라고 그런다. 파일 드라이버라고 이렇게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낙하 햇모식이 있고, 전기 햇모식이 있고, 공기 햇모식이 있고, 디젤 햇모식이 있는데, 이 햄머라는 거는 여러분들 햄머 알죠? 망치 큰 거. 이걸로 그냥 두드려 박는, 말뚝을 박는 이런 식이라서, 지금은 거의 이 햄머식은 잘 사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햄머 이렇게 두드려 박다 보니까 소리도 크고, 또 진동도 많이 발생하고, 또 파일도 많이 부서지고,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품질 관리적인 측면, 또 주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뭐 거의 뭐 사용을 않고 단지 이제, 뭐 아주 민가나 이런 데서 멀리 떨어진 이런 데서만 좀 사용을 아마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예전에 쓰던 거니까 한번 알아보고 넘어갑시다. 낙하 햄머식은 말 그대로 윈치는 이제 와이어로프로 이렇게 물 들어 올리는 기계가 윈치인데, 이거를 이제 윈치로 햄머를 들어 올렸다가 탁 내려놔요. 내려놓으면서 그 하중에 의해서 햄머의 하중에 의해서 말뚝을 박는 거를 낙하 햄머식이라고 그러고, 뭐 전기 햄머식은 뭐 전기력을 이용해서 햄머를 작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저도 못 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어렵네. 공기 햄머식은 압축 공기력을 이용해서 햄머를 작동을 하는데, 이건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햄머를 이렇게 작동을 해요. 요거는 뭐 최근까지도 많이 썼어요. 압축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디젤 햄머식은 그 햄머에 엔진이 달려 있어요, 엔진이. 그래서 디젤 엔진이 달려 있어서, 디젤 엔진 폭발력이죠. 폭발력을 이용해서 햄머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것도 한 3, 40년까지는 좀 사용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이제 햄머식 항타기는 뭐 사용을 잘 않는다. 그런 것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제 항발기는 주로 가설용에 사용되는 널말뚝, 파일 등을 뽑는 데 사용되는 기계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항발기는 시트 파일이라든가 H빔을 뽑는 데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타기 반대로 또 항타기에 항발기고 진동으로 뽑는 장치만 부착해서 그렇게 사용을 해요. 자, 지금 이제 그 사진에서 보면은 왼쪽에 있는 사진이 항타기인데 요거는 지금 아까 설명했던 햄머식 항타기가 아니고 항타기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다 이 장비를 사용한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 보면은 오거로다가 저기 항타기가 이 리더에 요 지금 강관을 매달고 있네요. 강관 옆에 보면 스크루처럼 생긴 거 있죠. 스크루처럼 생긴 거. 요게 이제 오거 내지는 이제 오거 장비 내지는 이제 컴프레셔로 해서 하는 그런 이제 그, 땅을 구멍을 뚫는 천공계 장비예요. 이게 이제 천공 장비로서 여기 이제 이 장비를 가지고 구멍을 이제 말뚝박을 위치에다가 천공을 해요. 이제 말하자면 땅에다 구멍을 뚫죠. 구멍을 말뚝박는 깊이 이상. 그러니까 집안 아주 단단한 안반층까지 저걸 이용해서 구멍을 뚫고 구멍을 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말뚝이라든가 여기 이것처럼 이제 강관 말뚝을 그 안에 구멍 안에다가 넣어요. 넣고 난 다음에 이제 구멍을 뚫었을 때 흙이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넣기만 하면은 제대로 안 차게 안 되겠죠. 그래서 옆에 보면은 쇠로 된 이제 리더에 매달린 지금 매달린 쇳덩어리가 보이는데 이게 이제 드롭함마예요. 요거를 가지고 좀 끌어올렸다가 자중에 의해서 말뚝을 때리는 거죠. 왜? 그러니까 이건 쇳덩어리가 그렇게 큰 편은 다른 항타기에 비해서 큰 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말뚝을 마지막에 이제 저걸 때려서 완전히 안반까지 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말뚝 주변에 시멘트하고 물하고 섞어서 시멘트 액이죠. 시멘트 액을 채워서 완전히 이제 땅 속에 말뚝을 고정을 시키는 방법으로 지금은 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구멍을 뚫는 거니까 진동도 거의 발생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소리도 이제 최소로 나죠. 그래서 일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염려가 적죠. 아주 안 나는 건 아니니까 조금 나긴 나는데 그래도 아주 적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 그나마 이제 시내 공사를 할 때는 이제 리더기 오거 이 주변에 말뚝 주변에다가 소음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카바를 씌워서 또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밖으로 안 나가도록 카바를 씌워서 작업을 해요. 그렇게 또 근로자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장비가 항발기다. 그러니까 항타기, 이건 이제 크레인이, 이쪽에 이제 좌측에 항타기를 매달고 있는 크레인은 요거 이제 궤도식으로 되어 있고, 대신 여기 이제 크레인이, 우측에 있는 항발기는, 타이어, 자동차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거는 큰 무게를, 항타기처럼 커다란 무게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서 조금 이제 적은 크레인을 쓴 것 뿐이지 똑같은 크레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크레인의 붐에 요 와이어로 요 이제 지금 인발하고 있는 게 보이죠? 이게 인발하고 있는 게, 요게 이제 여기 진동을 줘서, 이제 이 H빔을 뽑아내는 거예요.
HBM을 여기 이제 뭐 시트 파일 같으면 시트 파일을 뽑아내는 거. 그러니까 진동을 막 흔들어서 이렇게 뽑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 항발기라고 그런다. 항발기라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건설 현장에 가면 앞으로 많이 볼 거예요. 많이 볼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자, 이 그 항타기하고 항발기에 있어서 그럼 어떤 위험들이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거기에 대비를 하겠죠. 알아야지. 그래서 첫 번째 전도 충돌 위험이 있어요. 전도라는 거는 넘어지는 걸 우리가 전도라고 그러죠. 넘어지는 걸. 그러니까 이제 크레인이다 보니까 지금 높게 항탁이라든가 항발기를 붐대를 이렇게 세워놓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무게중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조금이라도 경사가 진다든가 아니면은 그 밑에 장비를 장비에가 서 있는 그 집안이 연약해서 갑자기 심화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게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충돌은 이제 서로 이제 장비 간의 충돌이라고, 그다음에 아니면 또 그 말뚝 HBM이라든가 콘크리트 말뚝으로 인한 충돌,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뭐 이렇게 되면은 뭐 거의 대형 사고로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추락, 낙하. 추락은 이제 근로자가 위 높은 데서 밑으로 떨어지는 걸 우리가 추락이라고 그러죠. 낙하는 위에서 높은 곳에서 물체가 떨어지는 걸 우리가 낙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추락은 직접적으로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거고, 낙하는 떨어지는 물체에 의해서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그 사고가 발생을 해요. 이 항탁이나 항발기에서. 왜냐하면은, 그 근로자가 그 와이어로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기 위해서 그 리더기의 위로 올라가서 이제 그 와이어로프도 걸어주고 뭐 이런 작업을 해요. 올라갔다가 이제 거기서 추락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보통 이제 그 말뚝 같은 경우는 와이어 로프를 걸어서 이렇게 올려서 지금 그 말뚝 박을 위치에다가 이제 옮기기도 하고, 또 전 한마라든가 또 인발기 굉장히 그 무거운 이거를 이제 와이어 로프로 들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와이어 로프가 끊어진다든가 할 경우는 그대로 떨어져 버리죠. 이래서 이런 위험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협착은 낑기는 거를 협착이라고 그러죠. 끼임,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양쪽 파일을 들어 올리다가 로프에서 이게 이제 보통 파일을 들을 때, 위 한쪽만 해서 들어 올리니까 이게 잘못하면 막 흔들흔들 걸려서, 이런 협착 사고들이 또, 발생을 많이 해요. 협착 사고들이. 자, 그래서, 이 항탁이라든가 항발기가 위험해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별도로 항탁이, 항발기에 관해서 규칙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조립시 점검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현장에 오게 되면은 지금 항탁이라든가 항발기가 지금 조립된 상태로는 현장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저걸 다 분해를 해서, 여러분들 잘 아는 그 트레일러에 싣고 들어와요. 건설 현장에 들어와서, 시공해야 될 현장에 들어와서, 현장 내에서 저거를 하나하나, 분해해서 가져온 부품들을 조립을 해서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부품이라 그래서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것처럼 가벼운 게 아니고, 이런 항탁이나 항발기는 부품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쇳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잘못 다루면은 그 조립하면서 사고를 또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립하기 전에 점검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점검을 하냐면은 본체 연결비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를 확인할 것, 와이어로프 뭐 거는 부분이라든가 그런데 그 연결부 같은 경우 그것도 볼트라든가 이런 걸로 같은 경우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각 부품별로 연결 부위가 풀림 또는 손상의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와이어로프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와이어로프로 이제 물건을 이제 들어 올리는 걸 권상용 와이어로프라고 그러죠. 와이어로프를 드럼에 걸어서 드럼을 돌려서 이제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와이어로프, 그다음에 드럼 돌리는 와이어로프를 이제 돌리는 드럼, 그다음에 도르래 이런 부착 상태 이상 요소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상 장치, 브레이크 및 쐐기 장치 기능의 이상 요소를 확인할 것. 그리고 이제 그 와이어로프를 이제 당겨서 들어 올리다가 갑자기 이제 올리는 걸 중단을 한다든가 잘못됐을 경우 딱 브레이크가 잡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상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로프와 그 고정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와이어로프를 클립, 샤클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며 견고하게 고정시켜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며 사용 중에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와이어로프가 아주 굉장히 장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뒤에도 와이어로프에 대해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와이어로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어보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와이어로프 클립하고 샤클이 뭐냐? 와이어로프를 이렇게 와이어로프와 와이어로프를 고정 이렇게 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고리를 만들 때 만들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런 그 부품이에요. 그다음에 샤클은 거기에 이제 그 와이어로프에 걸어서 그다음에 말뚝이라든가 이런 거를 들을 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샤클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 가공전선이라는 것은 공중에 떠 있는 전기줄에 와이어로프가 걸린 와이어로프는 철로 되어 있으니까, 쇠로 되어 있으니까, 그 감전의 위험이 있죠. 그래서 근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항타기의 본체, 부속장치 및 부속부문 다음의 것을 사용할 것. 적합한 강도를 가질 것. 뭐 강도가 약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심한 손상, 마모, 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 그러니까 오래 사용해서 여러 번 사용해서 손상되거나 마모되거나 변형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그런 것을 사용해라. 항타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짐의 방지. 무너짐의 방지는 항타기나 항발기가 무너진, 그러니까 전도 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집안에 설치하는 경우, 집안이 이제 보통 그 항타 장비, 그 말뚝을 박을 때는, 연약한 집안이 대부분 많아요. 왜냐하면 그 연약한 집안이라서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말뚝을 박으니까.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런 그 항타기가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깔판이나 깔목을 사용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깔판이라는 건 철로 된 철판을 얘기하는데 두꺼운 철판이죠. 두꺼운 철판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항타기가 앉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제 연약한 집안 같은 경우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깔목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깔목은 좀 불안하고 철판으로 된 것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설물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그 항탁이나 항발기가 이제 시설 어떤 뭐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데 위에 올라가는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콘크리트가 충분히 이 항탁이가 올라가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보강해서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각 분화 가대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해서 각 분화 가대를 고정을 시킬 것. 이제 미끄러져서 넘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가대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고정시켜서 해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궤도 또는 차로로 이동하는 항탈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켜라. 보통 국내에서는 궤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제 굉장히 넓은 데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은 양의 항탁이라든가 항발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궤도를 깔고 그 위로 뭐 이동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갑자기 움직이지 않도록 클램프라든가 또 쐐기로 딱 움직이지 않도록 바퀴가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버팀대만으로 상단 부분을 안정시키는 경우에는 버팀대는 3개 이상으로 하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 말뚝 또는 철골로 고정시켜라. 버팀대만으로 상단 부분을 안정시키는 경우 버팀대는 그러니까 3개 이상. 아까 보면은 항타기에서 보면은 그 항타기를 지지하고 있는 부분이 그 3개처럼 돼 있는 그 3개로 돼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봤을 거예요. 3개 이상으로 하고 고정을 시켜라. 그다음에 버팀줄만으로 상단 부분을 안정시키는 경우에는 버팀줄을 3개 이상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3개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간격으로 배치하고 평형추를 사용해서 안정시키는 경우에는 평형추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대에 견고하게 부착시켜라. 이런 얘기. 이건 그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릴게. 지금 좌측에 있는 사진이 여기 이제 버팀대를 사용해서 고정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팀대가 세 개, 하단부에 하나, 이쪽 상단을 지지하는 버팀대 2개, 해서 3개, 보통 3개를 기준으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항발기 같은 경우는 보통 버팀대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항발기 흔드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건 와이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와이어로 보통 이제 3군데 이상을 잡아줘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런 의미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자, 요거는 와이어로프는 항타기, 항발기뿐만 아니고 장비에서 사용하는 와이어로프는 전부 다 요거 이제 양중기에도 들어가요. 양중기에도 다 여러분들 양중기 간단히 생각하면은 엘리베이터를 양중기라고, 엘리베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양중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엘리베이터를 위로 올리는 때 사용하는 도구가 뭐죠? 거기에 이제 와이어로프로 당겨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양중기에도 와이어로프가 다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요 와이어로프에 해당되는 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문제도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사용 금지. 와이어로프는 중간에 이어서 쓰면 안 되고, 필요한 만큼 그 길이를 그대로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가나다라마바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사용하면 안 돼요. 이음매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거. 그러니까 와이어로프 같은 경우는 가는 철선을 이렇게 꼬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가는 철선에 끊어진 게 10% 이상 끊어진 거는 사용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름이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거. 그러니까 와이어로프의 두께가 지름이죠. 요게 이제 오래 쓰다 보면 이게 이제
이게 오래 무거운 걸 많이 이렇게 들고 그러다 보면 늘어나면서 어떻게 되겠어? 늘어나면서 지름이 줄어들겠죠. 두께가. 그 지름의 그 줄어든 두께가 7%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0mm 와이어러프다. 10mm에 7%면 0.07mm가 되겠죠. 뭐 이렇게 그 정도가 줄어든 거. 그러니까 뭐 9.3mm 해야 되나? 뭐 이 정도 이렇게 된 것들. 그러니까 줄어든 것들, 공칭 지름이. 그다음에 꼬인 거. 꼬인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 꼬인 것이에요. 꼬인 거. 그다음에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거. 그다음에 열과 전기 충격에 손상된 거. 열은 이 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열이라든가 전기 충격을 주면은 이게 그 철은 약해지죠. 약해져서 이런 거 쓰면은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다음에 이제 안전계수. 항타기 또는 요것도 안전계수도 안전계수로 나오는 건 여러분들도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항타기나 항발기 건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가 5 이상일 것. 자, 참고로 얘기하자면 앞으로도 계속 나오니까 참고로 얘기할게요. 사람을 싣고 다니는 그런 양중기라든가 이런 데서는 안전계수가 10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닌 물건을 뭐 이렇게 양중하고 하는 경우에는 5다. 5 이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10하고 5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나머지 뭐 다른 부품들은 뭐 4짜리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크게 이제 5하고 10을 여러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길이. 와이어로프의 길이는 그럼 얼마 정도 길이를 할 거냐. 아까 와이어로프는 이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추 해머가 최저에 위치했을 때 또는 널말뚝을 빼내기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권상장치 드럼에 적어도 2번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 그러니까 완전히 쭉 필요한 만큼의 길이. 그러니까 이제 말뚝 항타기 같은 경우는 말뚝을 이제 최대한 이제 좀 늘었을 때부터 해서 그걸 이제 와이어러프를 감는 드럼에 한 2바퀴 정도 이상 감겨져야 된다. 그런 길이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뭐 이거 짧다고 해서 뭐 다른 거 갖다가 이어서 쓴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와이어러프는. 자, 그리고 두 번째 권상용 와이어러프는 권상장치 드럼에 클램프, 클립 등을 사용해서 견고하게 고정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와이어러프를 권상장치 드럼, 와이어러프를 감아주는 드럼에 고정을 할 때는 반드시 클램프라든가 클립 등을 사용해서 해라. 이거예요. 뭐 이상하게 꽂지 말고, 이상하게 고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항타기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추 해머 등과 연결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램프나 클립 등을 사용해서 견고하게 연결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널말뚝 등과의 연결. 말뚝을 이제 연결할 경우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도르래 등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샤클, 고정철물 등을 사용하여 널말뚝 등과 연결할 것. 고정철물, 샤클이라든가 고정철물 등을 사용해서 말뚝을 묶을 때 그렇게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걸 사용해라. 그걸 빠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부착.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사용하는 권상기에 쐐기 장치 또는 역회전 방지용 브레이크를 부착해서 이게 갑자기 풀리거나 그러지 않도록 자동차 브레이크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풀렸을 때 그대로 이제 빠져버리니까 브레이크 꼭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권상기 설치. 항타기나 항발기의 권상기가 들리거나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설치를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도르래. 이제 크레인에는 이제 다 도르래들이 다 부착이 되어 있죠. 도르래들이 부착이 되어 있어서 와이어로프를 거기에 걸고 땡기거나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항타기나 항발기에 도르래나 도르래 뭉치를 부착한 경우에는
뭐 부착한 경우가 아니고 무조건 다 부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부착부가 받는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브라켓, 샤클 및 와이어로프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해라. 이게 이 도로레를 부착할 때는 견고하게 해라. 그 다음에 건상장치의 드럼 축과 건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로레의 축 간의 거리를 건상장치 드럼 폭의 15배 이상으로 할 것. 이거는 이제 그 건상장치에서 그 건상장치 드럼 뭐 돌리는 거죠. 드럼 돌리는 거에서 이제 와이어로프가 쭉 이제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와서 그 항탁이 꼭대기까지 와이어로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올라가기 전에 드럼을 도르래를 한번 거쳐요. 첫 번째 도르래를 한번 거쳐서 위로 올라가. 그래서 하나 거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두 개 걸치는 경우도 뭐 있긴 있겠지만, 그러면은 그 드럼에서부터 도르래까지 길이가 드럼 폭의 15배 이상으로 길게 이렇게 빼줘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도르래는 건상장치의 드럼 중심을 지나야 하며, 축과 수직면상에 있어야 된다. 이게 옆으로 삐져나면은 와이어로프가 제대로 드럼에 안 감기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드럼 중심을 지나야 되겠죠. 자, 이제 양중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양중기는 이제 작업장에서 동력을 사용해서 화물, 사람 등을 운반하는 기계 설비. 사람 등을 이제 운반하는 기계 설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리기도 하고 옆으로 운반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양중기라고 그래요. 자, 양중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크레인. 뭐 크레인은 뭐 다 여러분 아시죠? 뭐 크레인은 뭐 타워 크레인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건설 현장 가보면 많이 서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동식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은 이제 지가 이제 지발로 스스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차량에 부착이 되어 있는 거. 차량에 부착이 되어 있는 게 이동식 크레인이고요. 자, 리프트는 뭐 여러분들 간단히 생각해서 뭐 여러 가지 리프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카센터 가면 자동차 정비할 때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장비 있죠. 이것도 이제 리프트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삿짐을 이제 외부로 뭐 내리고 올리고 하죠. 이런 것도 뭐 리프트라고 하기도 해요. 이런 것도. 그다음에 이제 건설 현장에서 쓰는 리프트는 사람이라든가 자재가 상층으로 이동하고 운반하고 할 때 사용하는 그 엘리베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리프트예요. 건설 현장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곤도라는 이거는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 도구인데, 요거는 이제 양쪽에 와이어로프를 설치를 해서 꼭대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옥상이라든가 아니면 상부층에서 매달아 놓고 거기서 이제 그 와이어로프를 이용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그래서 이제 근로자가 작업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곤도라라고 그래요. 곤도라. 승강기는 뭐 다 아시죠? 이거는 뭐 엘리베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승강기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자, 요게 이제 양중기 중에서 양중기 중에서 타워 크레인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용어를 뭐 건설 현장에 가면은 뭐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지금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여러분들 기억에 둔다면 더 좋고. 자, 요게 이제 요 타워 크레인이 기둥처럼 기둥 이렇게 쭉 서 있죠. 요걸 우리가 마스트라 그래. 마스트라 그러고, 기초 앵커는 지금 이 타워 크레인에 자중하고 물건을 들어 올렸을 때 물건 뭐 이런 모멘트라든가 그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보통 기초는 밑에 콘크리트로
파일을 박아서 그 콘크리트로 기초를 하고 그 위에 기초 앵커에다가 고정을 해요. 타워 크레인은. 그래서 요 마스트를 하나하나, 요 하나하나가 이제 그 조립해서 올라가는 거야. 조립은 뭘로 조립하느냐? 요 텔레스코핑 케이지를 통해서 요 텔레스코핑 케이지에서 요걸 하나, 요 마스트 하나와 그 사이를 들어 올리고, 마스트를 요 크레인으로 가져갔다가 여기다 끼워서 올리고 해서 계속 그 높이를 올려요. 그래서 요 텔레스코핑 케이지가 요 마스트를 올리는데 올리는 작업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운전실이 있어요. 운전실이 여기에 있는 경우도 있고 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타워크레인 종류별로. 그리고 이제 요거를 지브라고 그러는데, 요거 이제 그 지브를 통해서 요 여기 훅이라고 그래요. 훅이라고 그래서 요 우리가 훅구 선장 그러죠. 훅구 선장. 그러니까 갈고리. 요게 이제 물건을 거는 거야. 와이어로프로 묶어져 있는 걸 여기다 걸어서 이거를 이제 올려서 이제 와이어로프로 당겨서 올려서 이제 요게 이제 트롤리라고 하는 건데, 요 트롤리를 통해서 밀기도 하고 이렇게 당기기도 하고 그래요. 요건 와이어로프, 요게 이 로프가 달려 있어서 와이어로프를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당길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뭐 이렇게 가까이 옮겨야 된다 짐을, 그럼 이쪽으로 당겨서 오고, 뭐 멀리 와야 된다 그러면 이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요걸 트롤리라 그래, 트롤리.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타워처럼 생긴 거, 요거를 이제 캣타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지브를 이제 붙잡고 이제 해야 되죠. 이게 철제로 된 부품인데, 요걸 이제 지지사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 웨이트. 요건 이제 무게예요, 무게. 카운터 웨이트. 요거를 이제 이쪽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타워 크레인의 이쪽과 이쪽에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무게를 얹어놓는 걸 우리가 카운터 웨이터라고 그러고, 카운터 웨이터라고 그런다. 요 집은 카운터 웨이터 집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이제 권상용 드럼이 설치가 돼 있어서 이제 와이어로프를 갖고 이제 당기기도 하고, 이쪽 거 당기고 저쪽 거 당기고 해서 요게 이제 이거를 물건을 올리고, 그 다음에 트롤리를 통해서 이동하고 하는 역할을 해요. 요게 이제 타워 크레인의 구조야. 타워 크레인 구조. 한번 뭐 머릿속에 담아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써먹으면 되고, 요거는 이제 크레인 중에서 이동식 크레인. 여러분들 요건 뭐 많이 봤죠. 지나다니다가도. 요건 차로, 차처럼 생겨 있어서, 이제 거리 많이 지나다니고 있죠. 요게 이제 이동식 크레인이고. 자, 여기 좌측에 있는 게, 요게 리프트라는 거예요. 좌측에 있는 게 건설 현장에서 설치된 리프트라고 하는 거야. 요 옆에 타워 크레인 일부가 조금 보이죠? 여기 카운터에 더 있는 부분이. 이제 요거는 리프트라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요것도 이제 기둥, 리프트 마스터라고 하는데, 요걸 따라서 요게 레일이 붙어 있어요. 레일이 붙어 있어서 레일을 따라서 요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예요. 요게 케이지가. 그래서 사람이 요거 타고 위로 올라가고, 이제 또 아니면 자재를 여기다 싣고서 위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죠. 요게 리프트라고 하는 거예요. 리프트 건설 현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우측에 있는 게 곤도라라고 그래요. 곤도라.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 바닥에 사람이 작업자가 올라가는 데고, 여기 이제 양쪽으로 요 끝부분하고 이 우측 끝하고 좌측 끝에 여기에 이제 와이어 로프로 걸어서 와이어 로프로 이렇게 거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거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서 스위치로다가 올리고 내려가면, 그러니까 와이어 로프가 당겨지면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모터, 요 안에 모터들이 있어가지고 모터가 있어갖고 와이어로프를 땡기면 올라가고 뭐 늦추면 내려가고 그렇겠죠. 요거를 우리가 곤돌라라고 그래. 주로 A벽 작업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A벽. 자, 그래서 양중기에는 어떤 재들이 있느냐. 이런 저런 지금 우리가 양중기 크레인, 리프트, 뭐 이런 그다음에 곤돌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양중기에는 이제 크레인을 사용하다 보니까 크레인이 이제 이렇게 타워 크레인이라든가 뭐 이동식 크레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동 이게 돌리기도 하고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럼으로 인해서 이동부하에 부딪히는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화물을 들어서 옮기다가 낙하하는 경우도 있고요. 낙하하는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신체 일부가 기계 구동부에 끼인, 그러니까 크레인이 이제 건상용 와이어로프로 이용해서 와이어로프를 통해서 드럼에서 감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신체 일부를 끼게 되는 그런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날카로운 모서리로부터 사람이 이제 긁히고 절단되는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양중기 이동부와 벽 등 고정 설비에 끼어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를 이용하니까 대부분 다 지금 그 이동식 크레인 5에서는 다 전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적인 감전의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중기 또는 부품의 작동 불량으로 화물에 갑자기 이상하게 작동해서 화물이 뭐 흔들린다든가 해서 화물에 맞는다든가 끼인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부식 및 재료의 열화에 의한 양중기 무너짐. 오래된 그 양중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부품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부서지거나 이렇게 돼서 양중기가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는 통째로 무너지기도 해요. 이동식 크레인도 넘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집이라고 그러지, 집, 아니면 이제 붐대, 이런 것들이 그냥 꺾어지기도 하고, 이런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운전하는 거란 말이야. 크레인 기사들이. 그러니까 크레인 기사들이 이 그러니까 이제 기능도가 떨어져서 제대로 운전 못하는 경우에 사고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그렇진 않을 텐데, 부품이 보통 이제 중국산을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부품이 좀 불량 부품을 사용해서 사고 나는 경우도 좀 종종 있고요. 정비를 제때제때 해줘야 되는데, 정비가 제때제때 안 해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위험들이 양중기에 이런 위험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양중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면은, 전격 하중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크레인이라든가 이 양중기는, 허용 하중이, 될 수 있는 하중이 얼마다. 이걸 여기다 써줘야 돼. 그 운전석이라든가, 또, 작업자들한테 보기 좋은 데다가 이렇게 써서 그 이상 무거운 거를 양중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운전 속도라는 거는 양중기가 이제 들어 올리는 속도, 그 다음에 옆으로 이동하는 속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고 표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작업자들한테 보이기 쉬운 곳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양중기가 당연히 이렇게 무거운 것을 이제 올리고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방호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방호 장치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과부하 방지 장치라는 것들이 있어요. 과부하 방지 장치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대로 정격 하중을 넘는 이런 하중을 걸었을 때 작동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과부하 방지 장치가 이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권과 방지 장치라는 것은 이게 이제 이게 다 도로래 직전에 물건을
이제 끌어올릴 경우에 도로래 꼭 가장 꼭대기 있는 도로래 직전에서 멈춰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게 운전 부주의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렇지 못해 갖고 후딱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못하면 크레인이 넘어지기도 하고 또 물건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건과 방지 장치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다음에 이제 비상정지 장치는 뭐 갑자기 이제 뭐 말을 안 듣는다든가 그 크레인이 그래서 뭐 갑자기 떨어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비상으로 탁 스위치만 딱 누르면 저절로 딱 정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비상정지 장치 및 제동 장치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줘야 돼요. 이제 과부하 제한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양중기에 그 적자 하중을 초과한 하중을 걸어서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 밸브의 조정은 크레인의 과도한 압력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밸브에 대하여 전격 하중을 건 때 압력 이하로 작동되도록 조정할 것. 이제 안전 밸브가 있는 경우는 과도한 이거 건과 방지 장치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데 전격 하중을 그 이하로 이하일 때 저절로 안전 밸브가 작동이 돼서 압력이 빠지게끔 그렇게 해줘야 돼요. 뭐 유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할 경우에 그래서 안전 밸브를 이제 그러니까 작동이 돼서 압력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지 장치의 사용. 과부하 방지 장치, 건과 방지 장치, 비상정지 장치, 제동 장치, 그 밖의 방호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할 것. 아까는 전 화면에서 또 여기 나왔었죠. 경사각의 제한. 경사각은 이제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는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경우, 수평 타워 크레인은 경사각이 없는데 이제 경사 크레인이 있어요. 타워 크레인 중에서도 그런 경우는 경사가 너무 허용 하중에 맞게끔 경사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전도가 돼요. 그래서 이동식 크레인도 마찬가지고 크레인 사용할 때는 크레인에 맞는 명세서에 적혀 있는 경사각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야 돼요. 여기 크레인에 다 써 있어요. 거기에 경사각 요만큼에서는 얼마 하중을 쓰고 요만큼에서는 얼마 하중을 써라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크레인의 수리할 때는 주행 크레인의 경우 수리 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주행로상이나 근로자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충돌이나 근로자와 접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인을 배치해라. 주행 크레인 그러니까 주행 크레인은 이제 뭐 레일 위에서 보통 작업을 하는 그런 크레인들을 얘기하는데 건설 현장에서는 주행 크레인은 잘 안 쓰고 뭐 저기 어디 조선소 같은 데서 보면은 주행 크레인을 많이 쓰죠. 그다음에 공장 내부에서 우리가 이제 호이스트 크레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크레인을 이제 고치고 뭐 점검할 때 그 주변에는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감시인을 배치해라 이런 얘기예요. 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폭풍은 뭐 말 그대로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세죠. 바람에 의해서 타워 크레인이 태풍이 온다든가 할 경우에는 타워 크레인이 이렇게 꺾어지는 경우가 우리 아주 종종 있어요. 국내에서도. 그래서 순간 풍속이 초당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탈 방지 장치, 주행 크레인에 대해서는 이탈 방지 장치를 하고 일반 크레인은 넘어지지 않도록 또 보강을 좀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조립 등의 작업시 조치사항. 크레인이라든가 크레인을 조립할 때 타워 크레인 아까 조립하는 경우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런 조립할 때는 먼저 작업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서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엇갈리면은 사고 나요.
작업 순서가 엇갈리면 조립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해라.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외부 그 관련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아예 못 오도록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눈비 그 밖에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해라. 이건 뭐 그 높은 곳에서 세우는 작업을 주다 보니까 그럼 외계 기상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 다음에 작업 장소는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해라. 그 다음에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기자재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해라. 한쪽으로 쏠리면 쏟아져 버리고 이게 이제 그 낙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균형을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크레인이 성능, 사용 조건 등에 따라 충분한 응력을 갖는 구조로 기초를 설치하고 침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아까 그 타워 크레인을 기초를 할 때 거기에 이제 파일을 받기도 하고 또 콘크리트도 굉장히 두껍게 한다 그랬죠. 그 충분한 응력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규격품인 조립용 볼트를 사용하고 대칭되는 곳을 차례로 결합하고 분해하라. 규격품,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규격품의 볼트만 사용하고 대칭되는 곳을 차례로 결합하고 분해하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자동차 바퀴에 펑크난다든가 해서 아니면 타이어를 교체한다든가 할 때 그 볼트 조립할 때 어떻게 해요? 한쪽 하나 조립하고 그 제일 반대편 거를 조립을 하죠. 이렇게 대칭되는 데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립을 해나가고 있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자, 타워 크레인을 지지하는 경우 이게 이제 그 타워 크레인만 이렇게 딱 아까 그 그림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서 있으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넘어가 버려. 그래서 이건 또 따로 지지를 하는데, 지지하는 방법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골조 콘크리트,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를 해 올라가면서 거기에 골조에 지지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로프로 이제 사방에서 잡아 당겨서 지지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는 위험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벽체에 지지하도록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설치 작업 설명서에 따라 설치하고, 설치 작업 설명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기종별 모델별로 공인된 표준 방법을 설치하라. 그 다음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고정시키는 경우 매립이나 관통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이상의 방법을 충분히, 콘크리트에다가 지지를 한 경우에는 완전히 튼튼하게 그 콘크리트에 구멍을 내서 거기다 아예 와이어로프라든가 이런 것들로 충분히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중인 시설물에 지지한 경우 그 시설물이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을 없도록 할 것.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죠.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를 골조를 이제 시공하면서 그 골조에다가 지지를 주로 한다고,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아파트 골조에 구조적으로 이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벽체에 지지하는 방법 말고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와이어로프로 사방으로 보통 4개소 정도 이렇게 당겨서 지지를 하죠. 그래서 설치 작업 설명서에 따라 설치하고, 설치 작업 설명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기종별 모델별로 공인된 표준 방법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 프레임을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다 지지하지 말고 그 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해서 전용 지지 프레임이 있어요. 그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 타워 크레인에 그 전용 지지 프레임이 있어서 그거를 설치해서 거기다 와이어로프를 설치를 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로프 설치 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하라. 4개소를 사방 이렇게 당겨서 하는데
어, 60도 이내, 60도 이내, 60도 이내로 이제 바닥면하고 바닥면에서 60도 이내로 해라. 그러니까 60도가 넘어가면 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당기는 별로 이제 힘이 아무래도 좀 덜 받겠죠. 와이어로프를 당겨서 지지하는 거니까. 와이어로프와 그 고정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와이어로프를 크립, 샤클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서 견고하게 고정시켜서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며 사용 중에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유지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 6번에서 여섯 번째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을 근접하지 않도록 그 전선, 공중에 이제 지나가는 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자, 폭풍 등으로 인한 이제 이상류 점검. 순간 풍속이 초당 3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 이상의 진도, 중진 이상의 진도, 지진이 있을 경우, 오기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 사용과 작업하는 경우에는, 혹시 그 바람이라든가 진진으로 인해서 그 이상이 없는지를 점검을 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작업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이거는 이제 주행 크레인 또는 선의 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한 경우 그 폭을 0.6m 이상으로 해라. 그러니까 그 건설물, 구조물과 크레인 그 사이를 60cm 이상 띄워라는 얘기예요. 띄워서 사용해라. 통로로 사용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다음에 이제, 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 해서 다음 각호의 간격을 0.3m 이하로 유지해라. 30cm 이하로 유지해라. 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이제 운전자가 크레인의 운전실로 이동을 하려면 이제 보통 건설물에 발판을 설치를 해요. 이게 발판을 설치하는데 그 발판을 설치할 경우 발판하고 그 구조물, 그러니까 그 건물의 그 끝부분하고 30cm 이내로 붙여라 이거야. 떨어지면 그 사이로 떨어져 이제 딱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크레인 거더의 통로 끝과 크레인 거더의 간격. 크레인 거더의 통로 끝과 크레인 거더의 간격도 마찬가지로 30cm 이하로 유지해라. 이것도 이제 사람이 크레인거더를 이제 이동하는데 크레인에서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중간에 그 간격이 30cm 이내로 해라. 그 다음에 크레인 거더의 통로로 통하는 통로 끝과 건설물 등과의 벽체의 간격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30cm 이하가 뭐냐면은 사람이 이동하는, 운전자가 이동하는, 아니면 이제 뭐 점검하는 사람이 이동하는 이동 통로상에 있는 그런 그 간격이에요. 그건 반드시 30cm 이내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이건 바닥에다 화물은 바로 그 크레인에서 들어올릴 때 그 후크 바로 그 직상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올리고 들어내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닿으면 어떻게 후크를 저쪽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걸어갖고 이제 쭉 끌어당겨요.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이제 전도될 우려가 많아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야. 아니면 뭐 저쪽으로 좀 밀어내는 작업할 때도 트롤리로 이게 들어서 밀어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전도 위험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운반도 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 있는 위험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주로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설 현장에서는 LPG통이라든가 뭐 산소통, 그 다음에 뭐 질소통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굉장히 이게 그 고압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떨어져서
깨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 폭발을 해요. LPG 같은 경우는 뭐 잘못하면 또 불나면 불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게 그냥 하지 말고 보관함에다가 담아서 보관함을 통째로 이제 들어 올려서 운반을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이제 고정된 물체를 이게 이제 그 와이어 크레인에다가 걸고서 이걸 고정된 거를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정된 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다 큰일 나. 이제 크레인도 넘어가고 고정된 물체도 잘못하면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분리하고 해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를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아니, 물건을 들어 올려서 운반하는데 그 밑에 작업자가 있는데 거기로 물건을 이동하지 말으라는 얘기야. 물건이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말아라. 그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도 않는데 마음대로 판단해서 뭐 올리고 내리고 운반하고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안 보일 때는 그 감시자, 유도자를 배치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설계 기준 준수. 이동식 크레인의 구조 부분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이동식 크레인을 설계 기준을 준수할 것. 이건 그 이동식 크레인이 자동차처럼 생긴 거니까, 이건 뭐, 우리 건설 현장에서는 이거 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자동차 공장에서 설계 기준을 준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전 밸브 조정. 이것도 현장에서는 뭐 그렇게 그 공장에서 이렇게 맞춰서 나와줘야 되니까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이 과도한 압력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 밸브에 대해서 최대의 전격 하중을 건대 압력 이하로 작동되도록 조정할 것.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이동식 크레인 같은 경우는 유압으로 이렇게 붐대를 이렇게 길게 내리기도 하고 또 줄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유압에 압력이 걸리는 게 너무 과도하지 않도록 해라. 해지 장치 이런 훅구에 이동식 크레인 사용을 운반하는 경우는 해지 장치를 사용. 그러니까 물건을 훅구에 걸어서 운반을 하는데 훅구의 와이어로프가 빠지지 않도록 빠지지 않는 장치를 하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그다음에 경사각. 이동식 크레인은 특히 자동차로 되어 있는 허용 경사각이 있어요. 허용 경사각이 있어서 반드시 그거를 맞춰서 해야 돼. 명세서에서 그 경사각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번과 방지. 리프트의 운반구. 이건 이제 리프트네, 리프트. 리프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든가 자재가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타는 엘리베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번과 방지 장치, 과부하 방지 장치, 비상정지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건과 방지 장치는 이게 다 꼭대기까지 딱 올라가서 어느 정도 올라가서 딱 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그냥 끝까지 올라가 버려서 이 도로에 이상 올라가서 사고 날 위험이 많아요. 그 다음에 과부하 방지 장치는 적절한 무게 이상 타지 말아야 되고, 비상정지 장치는 이게 갑자기 떨어질 때 이제 비상정지할 수 있도록 스위치 빨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탁 누르면 정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인 작동의 제한. 운반구의 내부에만 탑승 조작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보통 이제 그 리프트에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 스위치가 그 안에 케이지 내부에 보통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케이블 내부에 사람이 타고 이렇게 타고 운반하도록 타야 이제 타고 오르락내리락 해야 거기에 돼 있고. 근데 이제 또 사람이 안 타는 경우 각 층마다 또 스위치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그 각 층마다 설치할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안 타도 이제 스위치 올리면 엘리베이터처럼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스위치를 내리면 이제 그 운반구가 거기 이제 엘리베이터처럼 오죠. 이런 거는 이런 것들은 이제 무인 작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운반구의 내부에만 그 탑승 조절 스위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람이 타서 해라, 그런 얘기예요. 피트 청소치 조치. 피트라는 건 뭐냐면은 그 운반구의 맨 하단부를 피트라고 해요. 운반구의 맨 그 땅의 부분. 근데 거기에 이제 가끔 거기 여러 가지 뭐 쓰레기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청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소를 할 경우에 갑자기 그 운반구가 떨어지게 되면은 뭐 사람이 깔리는 사고가 나죠. 깔려 죽죠.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반드시 이런 그런 청소할 때는 승강로에 각재 또는 원목 등을 설치해서, 이게 떨어져도 최소한도 이 각재하고 원목에 걸쳐서, 밑에 사람이 있는 경우 사람 키보다 높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탁 걸쳐져서 밑에 사람한테는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각재 또는 원목 위에 운반구를 놓고 역회전 방지가 붙은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구동모드 또는 윈치를 확실하게 제동해두고 난 뒤에 청소를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붕괴 등의 방지, 집안 침하, 불량한 자재 사용 또는 헐거운 결선 등으로 리프트가 붕괴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리프트 자체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 운반구의 정지 위치, 운반구는 케이지, 사람이 타거나 자재를 실는 그 운반구는 주행로 위에 달아올린 상태로 정지시켜두어서는 아니 되고, 사람이 사용을 안 할 때는 반드시 밑에 1층으로 내려놓고 있어야 돼요. 정지를 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립 등의 작업 시에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해서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고,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눈, 비, 그 밖의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해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운전 방법, 곤돌라는 외벽 작업할 때 이제 사용한다 그랬어요. 이 곤돌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바람이 불면 또 와이어로프로 매달고 오는 것 때문에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이게 흔들리다 보니까 그 케이지가 흔들리다 보니까 사람이 거기에서 작업하다가 많이 추락하는 위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곤돌라는 그 안에 타고 작업하는 사람이 그 곤돌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운전 방법이라든가 이 고장 났을 때, 고장 나면은 매달려 있는 거야, 중간에. 그러면 이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아주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이럴 때는 이제 그 응급처치하는 방법을 거기 작업하는 근로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얘기고요. 승강기. 승강기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제 승강기라고 그러죠. 이것도 이게 이제 순간 풍속이 초당 35mm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우려가 있는 경우는 5개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뭐 물론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런 건물처럼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상관은 없죠. 바람이 아무리 많이 불어도 건물이 잡아주니까. 이게 이제 그럴 경우에는 바람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방지 조치를 할 것. 그다음에 이제 승강기 조립 등을 작업 시에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해서 그 사람이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고, 관계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고, 눈, 비, 그 밖에서 기상 상태가 불안정할 때는 외부에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를 해라. 그런 얘기고요. 이제 아까 한번 얘기했죠. 와이어로프가 항발기에서 와이어로프가 나왔었죠. 여기 이제 지금까지 양중기, 뭐 예를 들어서 크레인, 그 다음에 뭐 곤도라, 이거 다 와이어로프로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와이어로프는 여러분들이 이거 무조건 다 외워야 된다. 안전계수가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 10 이상.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승강기, 그 다음에 곤도라 이런 것들은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 와이어로프가 아니고 체인을 사용하는 경우 어, 안전 개수는 10 이상으로 하고, 화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화물 같은 경우는 5, 아까 설명해 줬죠. 그 다음에 훅, 샤클, 크램프, 리프팅 빔 이런 그 부품 이런 부품은 보통 이제 3 이상으로 하고요. 이건 이제 쇠로 돼 있어서 이것도 이제 3 이상으로 하고, 그 밖에 경우는 뭐 이제 4 이상으로 해라.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거는 외워야 돼요. 아주 기사 시험에도 아주 단골로 나온 그런 문제들이니까. 그 다음에 고리고리 훅 등의 안정에서 고리 이렇게 그 물건을 건 후크라고 하죠. 후크 같은 경우는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과 일체형인 고리고리 훅 또는 샤클의 안전계수가 사용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 안전계수는 같은 값 이상으로 아까 여기 전에 했던 거고 또 그거에 맞추면 되고, 그 다음에 와이어로프를 이제 뭐 그 길이에 따라서 맞춰야 되겠지. 맞출 경우 절단은 어떻게 절단하냐? 자를 때 와이어로프를 자를 때는 반드시 기계적인 방법으로 절단할 거예요. 커터기라든가 뭐 톱을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하지, 이거를 불에 구운다든가 아니면 다른 무슨 화학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 와이어로프를 만드는 그 철제가 성질이 변해서 와이어로프로서의 강도를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계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절단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이것도 아까 얘기했죠.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는 사용하면 안 된다. 아까 그 깡타기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읽어보면 될 거고, 이것도 외워야 돼요. 그래서 늘어난 달기 체인 이건 달기 체인인데 달기 체인은 잘 사용을 안 하니까 굳이 이제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가끔 시험에 또 나오니까 이거 한번 눈으로 익혀놔봐요. 그래서 체인은 길이가 달기 체인 제조된 때 길이 5% 초과한 거, 길이가 늘어나서 예를 들어 10m짜리 체인인데 5%가 늘어났어. 그럼 50cm가 제조된 때 길이 5% 초과한 거. 그 다음에 링의 단면 지름이 달기 체인 제조될 때 해당 링의 지름이 10%를 초과해서 감소한 거. 그러니까 체인의 링의, 그 다음에 이제 당겨지니까 한쪽은 이제 그 링이 줄어들겠죠. 그 줄어든 게 이제 10%를 초과해서 감소한 것. 그 다음에 균열이 있거나 변형된 것. 이런 것들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변형되어 있는 훅, 샤클 등 변형된 것들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이거는 이제 섬유로프라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슬링벨트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와이어로프가 아니고 현장에서 와이어로프가 이제 이제 좀 세니까 부드러운 섬유로프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슬링벨트라고 해서 여러분들 또 트럭에 짐 싣고 이렇게 묶을 때 사용하는 그런 것도 이제 이런 섬유로프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던데, 그런 것들이에요. 현장에 하면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꼬임이 조금이라도 끊어지면은 이건 섬유로프다 보니까 바로 탁 끊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도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강의 그 항타기, 항발기, 그다음에 양중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게 다 이제 아주 이쪽 장비 쪽에 나와 있는 이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굉장히 그 시험 문제 내기가 아주 좋아가지고 이게 저 기사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 염두에서 한번 지금 여기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한번 유심히 좀 보고, 제가 외우라는 건 꼭 외워야 돼요. 자, 그리고 중간고사는 10월 29일 날
10월 29일 날 학교에서 직접 치를 거예요. 문제는 5년간 5년간 기출문제 5년간 19년도부터 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되겠죠. 기출문제 중에서 20문제를 제가 그 진도 나간 데까지 해서 낼 거예요. 그래서 다음 강까지 아마 다음 주까지 꼭 주거까지 보통 나가기가 쉽겠네.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일단 뭐 학교 계획은 대면 강의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 보고 이제 강의를 이제 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 코로나가 또 이 문제네. 코로나가 제발 좀 이제 좀 잠잠해져서 여러분들하고 학교에서 대면 강의를 좀 하기를 바래요. 자, 고생들 하셨어요. 수고했어요.